안녕하세요. 지혜와 성장을 말하는 유구명언입니다. 혹시 마음이 답답하고 숨이 콱 막힌 듯 우울하나요? 이 세상에 우울하고 싶어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울하다는 것은 행복하고 싶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행복할 줄 안다면 우울이 찾아와도 훨씬 덜 두렵습니다. 그렇다고 막상 어떻게 행복해야 할지도 감이 안 잡힙니다.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라는 질문을 던지곤 하죠. 오늘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대 로마의 스토아 철학자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행복에 이르는 방법을 아주 단순하게 정의했답니다.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라고요. 그럼 이제부터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는 여정을 시작해 볼까요?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행복에 이르는 유일한 방법은 나의 의지로 할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을 멈추는 것이다. 라는 말은 과연 실제로 우리의 삶에서 통할까요? 그래서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하나의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실험 참가자는 총 7,000명이었어요. 이들은 모두 철학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일반인들이었는데요. 그들에게는 특별한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그 과제는 바로 일주일 동안 스토아 철학자처럼 삶을 살아보는 것이었어요. 그럼 스토아 철학자처럼 삶을 살아본다라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지에 대해 깊게 고민해보고 그 과정에서 행복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참가자들은 세네카의 죽음 원칙을 실천해 보았어요. 즉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삶을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시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이죠. 세네카는 죽음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우리는 죽음을 생각하며 살라고? 라며 놀라곤 해요. 하지만 잠깐만 생각해보면 이 말이 꽤 멋진 말이란 걸 알 수 있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딸기 케이크 한 조각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이 케이크는 내일이면 사라진다고 해요. 그럼 당신은 어떻게 할까요? 아마도 오늘 안에 그 케이크를 최대한 즐겁게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케이크가 내일이면 없어지니까요. 세네카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죽음을 생각하면 우리가 가진 시간에 집중할 수 있다고 세네카는 말했죠. 그 말은 즉 불멸할 사람처럼 행동하라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시간을 어떻게 쓸 것인지,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더욱 진지하게 고민하게 될 거예요. 세네카는 고대 로마의 황제 네로에게 독을 마시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그는 두려워하거나 저항하지 않았어요. 그는 가족과 친구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 순간을 함께하며 평온하게 죽음을 맞이했답니다. 그의 죽음은 그의 철학, 즉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을 완벽하게 보여주는 사례예요. 세네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간 사람으로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가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죽음을 고려하면서 삶을 사는 방식에 대해 많이 고민했으며 그의 생각은 그의 일생과 결정들에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2005년 스탠퍼드 대학교 졸업식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만약 오늘이 내 생애의 마지막 날이라면 나는 오늘 하려는 일을 원할까? 연속해서 며칠 동안 아니오라는 대답이 나오면 나는 무언가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스티브 잡스는 죽음을 직시하면서 그것을 변화와 혁신의 동기로 삼았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며 그로 인해 소중한 시간과 삶의 가치에 대해 더욱 심도 있게 사색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스티브 잡스는 사람들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지금 당장 자신이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가진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고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결정하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스티브 잡스는 자신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세네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며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의 중요성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세네카처럼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며 우리가 가진 시간을 소중하게 활용하며 어떤 일에 가치를 둘 것인지 고민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또한 스토아 철학자들의 무심 원칙도 실천했어요. 즉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는 노력을 했답니다. 스토아 철학자들은 변화와 격동의 시기에도 불구하고 성공할 수 있었어요. 그들은 성품과 덕목 합리적 사고를 중요하게 생각했죠. 그들은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난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무심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내적으로 불굴의 용기와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무심을 제시했죠. 이게 어떤 것인지 설명하기 위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한 마을에 농부가 살았어요.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말했죠. 우리 집에 말이 도망갔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런 큰일 났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무심하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대답했어요. 다음날 도망간 말이 다른 말들을 데리고 돌아왔어요. 마을 사람들은 와, 대박이네. 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농부는 또 무심하게 그럴 수도 있지. 이 농부처럼 스토아 철학자들은 몸에 문제가 생기거나 가난해지는 것을 선호하는 무심의 영역으로 봤어요. 그들은 위기가 닥쳤을 때를 대비해 불굴의 용기와 힘을 키우는 방법으로 무심을 제시했죠. 스토아 철학자 세네카의 말을 떠올려 볼까요? 우리 마음이 주인이다. 그래서 스토아 철학자들은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갔답니다. 우리도 스토아 철학자들처럼 무심의 태도를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어떨까요?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불굴의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거예요. 무술가이자 배우인 브루스 리는 그의 철학과 삶에서 무심을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브루스 리는 물이 되어라. 이 말은 무심의 개념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이에요. 브루스 리는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하되 자신의 본질을 유지하며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었죠. 브루스 리는 그의 삶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것을 극복해 나가며 그 과정에서 더욱 성장하고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는 변화와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기회로 삼아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려고 노력했죠. 그래서 브루스 리는 무심의 개념을 실천하면서 그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의미 있게 만들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무심을 실천하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용기와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줍니다. 그럼 실험 결과는 어땠을까요? 참가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이 한 주 동안 자신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깊이 고민하게 되면서 그들 자신이 행복을 찾아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 실험은 행복을 찾아 스토아 철학자처럼 살아보기라는 이름 그대로 참가자들이 스스로 행복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실험을 통해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렇게 철학을 읽고 배우는 것이 과연 분명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답은 네,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스토아 철학자처럼 삶을 바라보며 자신만의 행복을 찾아가는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다음의 5가지 원칙을 지켜보아요. 첫째,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을 통제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해라. 둘째, 나의 감정은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의 산물이다. 셋째, 모든 사람에게 그러하듯 때때로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여라. 넷째, 나는 한 명의 고립된 개인이 아니다. 나를 인류의 일부 또는 자연의 한 부분으로 바라봐라. 다섯째,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 것이 아니다. 단순히 누군가가 빌려준 것이며 언젠가는 돌려줘야 한다. 이상 당신을 사랑하고 감사하는 유구명언이었습니다.